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엄청 추운 날이죠. 오늘 엄청 춥지 않았어요? 오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공무원 국어에 대한 정말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필기를 조금 하시고 조금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여기 좀 봐봐요. 나 좀 look at me.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여러분이 이제 방문각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최단기 합격생 인터뷰라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정말 이 친구들 정말 빠르게 합격을 했던 스파르타에서 빠르게 합격을 했던 친구들인데 3명 중에 2명의 학생이 제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영역 올인원부터 동영 모의고사까지 제 커리큘럼 전체를 모두 들었던 친구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평균 99점 수석 합격자를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자, 평균 99점이라는 건 5과목 중에서 딱 한 문제 틀렸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국어는 100점을 맞았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정도의 수험 기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연도는 저랑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연도는 이 친구가 이제 다른 곳에서 국어를 들었다가 70점을 맞고 국어라는 과목 하나 때문에 떨어졌던 친구인데 저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국어 100점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30점 올라갔죠. 자,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도 이제 우리 교정직에서 평균 99점 전부 다 만점 받고 하나 틀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관왕 친구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배출을 했고요. 또 수많은 단기 합격자들도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학생 수? 수강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강사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합격생이 있었다는 거를 보면 제가 사실 이번 연도에는 정말 수강생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낼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자, 여기 아래를 보시게 되면요. 방문각 사이트 올라가시게 되면 베스트 인기 강의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1위부터 5위까지를 전부 다 석권하고 있을 정도로 수강생들 입장에서 정말 생각하는 강의를 그리고 정말 만족스러운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2024 데뷔를 하는 이순환 이제 스파르타 우리 최단기 합격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이순환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실은 이순환 같은 경우가 합격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까 강성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이제 커리큘럼 시작이 7, 8월이거든요. 근데 7, 8월이 아니라 우리는 거의 한 4개월 앞서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합격관에 들 수 있다라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자, 이거는 제 실제 수강생들의 모습인데요. 심화 강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기본 강의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도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자, 넘어가 보게 되면요. 자, 제가 아까 필기하세요 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필기하세요. 필기 시작.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설명회 듣고 온 친구들. 자,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 국어 시험 몇 문제예요? 총 20문제. 다 하면 100문제. 자, 공무원 국어 마찬가지로 20문제의 비중을 갖게 되는데요. 딱 보니까 뭐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로 제가 정리해놨죠? 자, 비문학이 10문제나 됩니다. 즉, 반 정도 차지하는 이 비문학.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비문학 어떻게 대비하지 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문법이랑 문학 부분이요. 자, 문법과 문학이
이제 4문제씩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론 요즘에 추론독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추론독해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문학을 여러분 열심히 풀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요. 실제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한자와 그리고 문법입니다. 어차피 제가 비문학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은 전문적인 이제 출제위원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양질의 양도 많고 또 질도 굉장히 좋은 그런 비문학 문제로 훈련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문학은 일단 저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이 작년 이제 지방직 9급에서 19, 20번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19, 20이 피셋추론 아시죠? 제가 피셋추론이 나올 것 같아서 작년에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 19, 20에서 정말 무너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선생님이랑 엄청 훈련했던 거잖아 하고 오히려 19, 20번을 빠르게 풀고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문학은 물론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에게 맡겨주시면 어느 정도 커버가 정말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과 문학이 있는데 근데 너무 더운데 좀만 이거 아예 꺼버리실 수 있을까요? 너무 더워. It's so hot.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문법 4문제 그리고 문학 4문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문법 같은 경우 이제 4문제로 들어가서 보통 이제 순수 문법 2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문 규정이 이제 2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4문제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 자, 여러분 문학은 이제 2가지로 이제 버전이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고전 또 하나는 현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 고전은 운문, 산문. 운문은 시를 말하는 거고요. 산문은 보통 소설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현대도 마찬가지로 운문, 산문 이렇게 들어가서 총 몇 문제? 4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못하는 파트가 이 고전 운문 파트예요. 고전 운문. 뭐 예를 들어 시조, 가사, 고려가요, 향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노량진에서 고전운문을 또 제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대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얘기를 했던 거니까. 자, 이 고전운문에서 고득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고전운문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빠라란 여러분 이것도 좀 필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2022에 국가직 최고 오답률을 정리를 해놨고 또 이제 2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직 최고 오답률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장 높은 1위가 뭐예요? 한자 표기죠, 한자 표기. 그래서 2글자 한자 표기는 자, 몇 지선다죠, 우리가? 4지선다죠. 요거를 이제 정답률을 100%에서 나누게 되면 보통 25%씩 나오게 되는데 되게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보통 매년 있었던 이 한자 표기의 정답률이 25% 아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2글자 한자 표기를 정말 제대로 알고 푸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찍어도 25%는 나왔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3% 이런 정답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드세요. 아니 여기 와가지고 핸드폰 하면 어떡해. 핸드폰 하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2글자 한자 표기. 이게 오답률이 너무 높아서 이걸 안 들으면은 1년 내내 고생해요, 진짜. 이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러거든요. 저한테 주의 집중 안 하면 노래 부르고 시작합니다. 자잖아요? 그럼 이래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런다고요. 나 좀 봐줘요. 나 관종이란 말이에요. 봤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2글자 한자 표기 정답률이 어떻다? 굉장히 낮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2글자 한자 표기 안 나오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공부하겠다고 계속 공부해봐. 그러면은 다른 과목도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글자 한자 표기의 경우에 미친 듯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글자 한자 표기는 어차피 제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에 대한 야매 방식이 있어요. 실제로 그 방식을 써서 맞은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2글자 한자 표기 한자 저 진짜 못하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자, 우리가 한자가 아까도 우리 그 그래프에도 나왔었지만 한자가 2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자 성어, 하나는 2글자 한자 표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한자를 못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한자를 못해도 어차피 여러분 두 글자 한자 표기는 솔직히 다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조져야 돼요? 일단 확실하게 한자 성어만이라도 미친 듯이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자 성어는 참고로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 한자의 왕도라는 책이 거의 다 적중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한자를 많이 내느냐? 그것도 아니야. 보통 다른 교재를 보면은 1000개, 1000개, 600개 이렇게 외우게 하는데 저는 딱 342개 외우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인원 수업에 이제 매번 도금 한자를 냅니다. 그래서 도금 한자만 차근차근히 따라오셔도 웬만한 나올 수 있는 한자 성어 다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줄여주는 강사가 어딨어요 솔직히. 아니 342개 한자 성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또 요 한자 성어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정말 잘 강의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위를 한번 볼게요. 자, 2위는 바로 문법입니다. 자, 문법에서 제가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자, 이 문법 참고로 제가 국가직 4일 시험 문제 4개 선택지 중에서 4개를 전부 다 제가 적중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문법에서 적중 정말 잘 되는 강사고 또 적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교재를 가지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자, 요거 말고도 자, 짜라란 지방직도 한번 볼게요. 똑같죠? 1위가 뭐예요 또? 한자 표기. 한자 성어는 뭐 웬만하면 다 맞으십니다. 한자 성어는 한자를 몰라도 푸실 수 있게끔 제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자 표기 제가 알려드리는 야매 방법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 거 수강후기 보면은 이래요. 와 씨. 한자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왜 외워지지? 이런 친구들 진짜 많고 제가 이제 이번에 라이브 하프를 진행을 하는데 그 라이브 하프 진행할 때 현강에 1급이 있어요. 한자 1급. 근데 그 친구가 한자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제가 슈르르박 가르치는 거 보면은 피식거리는데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한자 진짜 개 못하는데 진짜 어이가 아니 제가 한자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한자 가르치시는 거 보면은 너무 웃긴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외울 때는 진짜 잘 외워질 것 같아서 현타 온다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한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거 봐봐요. 사동피동이 나왔는데 사동피동 이것도 뭐야? 문법 영역이야. 그러니 제가 막 지휘집중한 이유를 알겠죠? 자, 요 한자 표기는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고 문법은 어차피 제가 미친 듯이 반복을 할 겁니다. 사동피동 이때도 제가 적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되는 걸 잘 가르치는 강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커버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짜라란 오늘의 주제죠. 이순환 합격 커리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큰 숲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국가직 기준으로 해서 이순환 합격 커리큘럼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1순환을 먼저 볼게요. 우리 이제 다음 달 하면은 뭐죠? 3월달 이제 오는 3월달이죠.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요 개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기본을 먼저 뚝딱 팰 거예요. 사실 약간 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처음부터 기본 심화, 기본 플러스 심화를 딱 하게 되면 선생님 저 이거 배우고 있긴 한데 저 왜 이렇게 어렵죠? 저 바본가요? 하시는데 바보는 무슨 바보야. 여러분 제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수석 졸업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국어국문학과 수석 졸업하고 국어를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한 거임에도 실제로 이제 수험 공부를 했을 때 너무 어렵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전공자도 이렇게 어려운데 수석 졸업자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3, 4월에는 정말 입문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심화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그런 국어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국어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3, 4월에 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 6월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기본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해져요. 기본 플러스 심화. 물론 5, 6월에 기본 심화 처음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3, 4월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할 겁니다. 왜냐?
이미 제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알았고 또 가장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기서 이미 숙지를 했기 때문에 5, 6월 딱 들어가서 오씨 나 왜 이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때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 7, 8월 들어가게 되면요. 아니 올인원 2번 했잖아. 지금 우리 3, 4, 5, 6만 해도 지금 몇 회독한 거예요? 1회독, 2회독한 거거든요. 2회독에다가 3회독이 가능해집니다. 3회독을 심지어 기출문제풀이. 참고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7, 8월 달에 누가 기출문제풀이를 해줘요. 노량진에 7, 8월에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는 곳이 방문각 거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순환을 하고 계시는 친구들의 합격만 바라기 때문에 올인원 하고 나서 사실 제일 좋은 게 기출문제 바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7, 8월에 저희가 유일하게 기출문제 풀이반을 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회독 되지? 3회독 되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9, 10월. 사실은 제가 이제 날개를 달기 시작한 9, 10월. 바로 고득점의 결정타라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 논문 있죠. 이게 봐봐. 한자 표기 틀릴 거고 문법 하나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고전시까지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점수가 훅 떨어져. 85점으로 나락으로 가요. 물론 85점이 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90점 정도는 맞아야 국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고득점의 결정타에서 특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들 고전문이라든지 문법의 어문규정, 한글 맞춤법 들어보셨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9, 10월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순한 친구들이 왜 좋은지 알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10일, 12월 가잖아요. 이거 진짜 팩트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10일, 12월에 기출문제 이때 안 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이때 기출문제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10일, 12월에 나는 행정법도 잘 안 되고 행정학도 잘 안 되고 사회복지면 사회복지도 안 되는데 국어 하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기출문제 풀이를 했죠. 그러면 요 11, 12월 달에 우리가 특히 못하는 취약 과목을 국어 기출문제 대신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도 기출문제 안 되지? 그럼 그때는 들어와도 괜찮은 거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하면은 몇 회독 되는 줄 알아요? 1, 2, 3, 4, 5 5회독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제가 활용 점정해 볼게요. 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1, 2월 콤단문 이 강의는요. 사실상 저희 합격자 합격수기를 보게 되면 제 합격수기 전부 다 보게 되면 다들 입을 모아서 혜선쌤의 진짜 최고 시그니처 커리는 바로 1, 2월에 진행이 되는 진도별 문풀 즉 콤단문이 진짜 대박이다. 콤단문에서 다 나오더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1, 2월에 콤단문 끝나고 나니까 시험이 보통 4월, 6월이죠? 4월, 6월까지 뭐만 딱 보면 끝났더라? 이론서 이런 거 안 보고. 왜냐면 여러분 제가 진도별 문풀이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기출문제가 1500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문법이 진짜 그래 개 많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 1500문제를 제가 500문제로 줄여드리거든요. 근데 기출에서 빠지는 거 없이 줄여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로 단권화를 안 해도 돼. 그냥 제가 단권화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한 500문제 정도만 4월, 6월까지 미친 듯이 반복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문법이 오답률 제일 높다 그랬죠. 그거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1, 2월까지 가면은 몇 회독이지? 이렇게 하면 6회독. 거기에 3, 4, 5, 6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복습을 하지 않아도 수업만 잘 따라와도 이게 합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의 조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요거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정해드리는 방향들을 전부 다 따라오셨을 때 회독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따라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합격의 길로 가실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 1순환
3, 4월. 3, 4월이니까 우리 오늘이 1월이죠? 거의 2월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3월이 진행이 되는데요. 3월에 개강이 되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입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문법의 왕도, 문학의 왕도, 그리고 비문학상글이라는 요 교재로 진행이 될 건데요. 참고로 문법의 왕도는 너무 제가 책을 잘 만들어서 작년에 7월에 출간이 됐던 게 12월에 완판이 돼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찍었을 정도로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에요. 어떻게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어떻게 기울였냐면요. 제가 약간 공부를 원래 또 잘했기도 했고 살짝 학자스러운 면모가 좀 있어서요. 분석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분석을 다 해본 결과 기출 문제에서 출제자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럼 또 범위가 넓으면 이거 언제 다 해 하겠는데 그 넓은 범위 안에 나오는 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섹션을 뭘로 만들었냐면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해서 출조포라는 그런 섹션을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게 해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할 텐데 우리 역공이들은 참고로 제가 역시 성공하는 국어의 줄임말이라서 우리 학생들을 제가 애칭으로 역공이라고 해요. 역시 성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막 토 나온다, 너무 유치하다 이러실 수 있는데 저 진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애칭해서 부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행운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간 요것만 복습하신대요. 이것만 복습해도 문제가 풀리니까. 사실 기본서가 정말 뚱뚱하지? 근데 제 기본서는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지만 그 기본서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만 제가 모아놓은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일단 잘 뚝딱 패셔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빈출 포인트. 제가 작년에 제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너무 합격자들이 많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점은 지엽적인 거 먼저 뚝딱 패는 것보다 정말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최빈출 있죠. 최빈출을 먼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던 것들은 무조건 알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정말 단기 합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문법의 왕도, 문학의 왕도에 있는 출조포만이라도 확실하게 가지고 가자.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욕심쟁이여서 서점에 갔어요. 교재를 만들기 전에 본 다음에 기출문제의 수를 세봤거든요. 저는 뭐라고 이제 목표를 잡았냐면 나는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가장 많은 기출문제를 싣겠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문법의 왕도, 문학의 왕도에 정말 풍부한 양의 기출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출도 어떻게 선정을 했겠어요? 최빈출로 선정을 했겠죠. 최빈출을 얼마나 잘 푸느냐, 최빈출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합격이 결정됩니다. 이거는 합격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도 정말 많은 양의 기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올인원 강의 하나만으로라도 굉장히 많은 적용력을 기르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타인지 관리표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관리를 제대로 해드릴 수 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인데요. 바로 합격의 키 적중 하프입니다. 자, 제가 하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하프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아침 수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공무원 수업하면 아침 수업을 한다. 보통 이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수업을 하게 되고 하프가 문제가 왜 하프게 해요? 아까 공무원 국어 몇 문제? 20문제. 그럼 하프면 몇 문제죠? 10문제. 10문제를 15분을 제가 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푸시게 만든 다음에 40분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이니까 선생님 제가 배운 게 없는데 하프를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내가 그래서 그 핑계 못 대게 하려고 실제로 올인원 있죠? 우리가 듣는 올인원 3, 4월 올인원과 동일한
진도로 아예 범위를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1주차에 문법의 형태론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적중합부에서 이거를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했는지. 그래서 아예 2주차에 적중합부 형태론 파트를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핑계를 댈 게 없어요. 선생님 저 안 배워서 못 와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배웠던 거를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출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적중합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합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합격자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생체 리듬을 굉장히 잘 맞춰놨다는 거예요. 거의 신생아 수준. 어떤 식이냐면 꼭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잠을 12시 이전에 자요. 이거를 굉장히 잘 지켰던 친구들이 실제로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적인 장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체 리듬을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방문가게 자랑. 자, 스파르타 1일 모의고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1일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매일 볼 수 있는 모의고사를 저와 그리고 저기에 계신 저기 누구 있죠? 영어 교수님, 저희 방문가, 저는 국어 1타, 가영쌤은 영어 1타. 자, 1타들끼리 이제 1일 모의고사를 한 달에 진짜 220문제씩 미리 만들어서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매일 10문제씩 푸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아니 뭔 놈의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요. 아니 많이 풀어야 하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거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0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맞히느냐 이거거든요. 아니 그럼 봐봐. 기본서를 10회독 해야겠어요? 아니면 문제풀이를 10회독 해야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문제풀이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방문각에 일일 모고 시스템 말고도 주간 모고 그리고 월간 모고까지 정말 풍부한 문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니 일일 모고도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3, 4월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찬가지 하프랑 마찬가지로 범위를 미리 드릴 거고요. 배웠던 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웠던 거니까 제가 시험에 내는 거지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부분을 시험에 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야겠다. 이거 처음에 3문제 맞힐 수도 있고 5문제만 맞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삐빅 정상이에요. 정상. 처음에는 잘할 수가 없어요. 대신 1일 모고에서 틀린 문제들 오답만 좀 잘 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오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상담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이수단 커리큘럼 자체가 좋은 점이 저와 가영쌤 그리고 저와 가영쌤이 아니더라도 방문각에 있는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상담을 잘 해주세요. 흔쾌히 상담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잡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과목 밸런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하루에 몇 과목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도 저희가 상담으로 일일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보여드렸지만 담임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말 담임 선생님처럼 정말 여러분들 1대1로 케어를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좋은 장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 6월입니다. 이제 빨리 갈게요. 자, 5, 6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입문했지? 한 번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돌렸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뭘 돌립니까? 기본 플러스 심화. 심화적인 내용까지 한 회독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자도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342개 있죠. 한자 정도 342개를 또 제가 집요하게 여러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제가 막 가가지고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빨리 인증하세요? 이런 거 얘기하니까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 8월. 여러분 7, 8월에 기출 이거 깔아주는 학원 진짜 많이 없어요. 거의 없을 거야. 점수 신기록 상승 기출, 자, 신기록 문법, 신기록 문학 기출, 전쟁열의 문제들을 10개년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용력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직접 풀다 보면 뭐야? 이 문법 예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미쳤네? 그걸 여러분이 체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최빈출이고 어떤 게 중간 빈출이고 어떤 게 난이도 조절용인지 제가 이때 다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했던 것들 전부 다 문제풀이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고득점의 결정타로 자, 이거 이제 심화 강의인데요. 자, 심화 강의 때 고전 운문을 못 해가지고 고득점을 못 해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한자 표기 틀릴 확률이 크고 문법 틀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고전 운문은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고전 운문을 여러분이 보통 틀려요. 근데 제가 고전 운문 한번 강의를 하면 학생들 수강후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상하게 고득점의 결정타 듣고 나서는 고전 운문 안 틀려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국가직에서 고전 운문 4개가 나왔는데 가나다라 다 맞췄거든요. 한 달 내 적중. 짱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고전 논문도 적중을 굉장히 잘하는 강사이기도 하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법이 틀린다고. 근데 그 문법 틀리는 게 보통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로마자 이런 거에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고득점의 결정타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콤팩트 어문 규정이라는 이 책이 정말 신박하고 너무 좋더라 이런 평이 많아서 요 강의 거의 특강 교재나 다름이 없는 정말 좋은 교재거든요. 요 교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순환 기출 여러분 이거 11, 12월 보통 이제 우리 이거 이미 했잖아. 기출했었죠 아까 7, 8월에. 그러니 11, 12월에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만약에 국어를 못한다 그렇게 느끼면 요거 한 번 더 들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 국어는 이제 좀 잡힌 것 같아요. 보통 저랑 하면 국어가 그렇게 잡혔대요. 그래서 저는 더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잡혔다고 방심하거든. 저랑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맨날 방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11, 12월에 이거 7, 8월 했기 때문에 이때 대신에 어려웠던 과목들 있죠. 행정법, 행정학, 사회복지, 교정학 같은 그런 암기 과목들을 11, 12월에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순환 커리큘럼 친구들은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요거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2024 된 겁니다. 해가 지나간 거예요. 자, 2024년 1, 2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콤단문 강의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콤단문이 있었지만 콤단문으로 합격한 친구도 많았지만 이제 그 친구들이 올해 콤단문 이거 나왔거든요. 콤단문 콤팩트한 단원별 문제풀이에요. 요거 책 보고 나한테 따지러 왔더라? 나한테 교보문고에서 이거 보고 따지러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작년에는 왜 이거 이렇게 잘 안 해줬냐고. 물론 합격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고 이러는데 미안해요. 제가 이번에도 콤단문 내긴 했지만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하게 될 콤단문은 또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콤단문 잠깐만 이것 좀 얘기해줘야지. 이게 왜 좋은지. 자, 1500 문제가 있어요. 자, 기출이 1500 문제면 이거 중복 다 없애버려서 500 문제로 줄여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출에서 빠지는 게 없어요.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단권화가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머리 아프게 단권화를 일일이 할 필요가 없고 그거 제가 해드렸잖아요. 전문가인 제가. 요것만 계속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이것만 계속 회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었고. 자, 그럼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중복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모든 문법 예시에 요걸 다 달아놨어요. 이거 최빈출이에요. 미쳤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중간 빈출이에요. 중간 빈출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난이도 조절. 여러분 난이도 조절용은 안 나올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기출에 나왔기도 했고 합리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제가 중요도 평정을 이미 다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 이걸로 합격을 안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가직 동형 그리고 지방직 동형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데요. 자, 참고로 제가 실제로 저와 같이 저 되게 조그만해 보이겠지만은 저 되게 큰 크루가 있어요. 저의 크루.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출제위원들과 함께 사실 진짜 큰 학원에서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 진짜 그 분들을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셔와가지고 같이
저는 그 작년부터 문제 출제를 합니다. 동영이 내년 출제잖아요. 작년부터 정말 열심히 동영 모의고사 퀄리티를 위해서 실제 시험과 동등한 지문의 길이, 동등한 구성, 그리고 동등한 길이에 있는 동등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지를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트렌드에 맞는 그런 동영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전 동영 모의고사랑 콤다문으로 뜬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 모의고사 퀄리티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방직 동영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순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혹시 선생님, 길게 듣긴 했는데요. 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커리 상담을 받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픈 카톡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300명이 되고 있어.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저에게 질문도 하고 커리큘럼 설명해달라고도 하고 또 제가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얘기하기도 하니까 정말 저랑 다이렉트 제가 마치 옆에 있는 듯이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픈 카톡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여기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카페는 무조건 여러분이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역공국어를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하세요. 역공국어 카페 검색을 하면 요렇게 귀엽게, 죄송합니다, 귀엽게 생긴 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대문으로 이제 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제가 되게 좋은 자료들도 많이 드리거든요. 좋은 자료 있을 때 바로바로 공지가 들어가니까 요 카페는 꼭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해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